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만들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심 정보 영역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처럼 만들어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 형태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리스트 형태 하나 해서 총 3가지의 리스트로 구성된 하나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이 관심 정보라는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제목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그리고 새로운 분야가 이 부분이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좌측과 우측으로 각각 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전체에 회색으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배경 주고, 그리고 전체 가로 사이즈를 컨텐츠에 이 부분만큼의 가로 사이즈를 주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시켜서 컨텐츠가 가운데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 컨텐츠 각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플롯으로 각각 배치를 시키고요. 이 안에서는 버튼, 링크인 것 같네요. A 요소로 하고 이쪽도 A 요소로 해서 각각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탭 메뉴 쪽 되겠죠? 탭 메뉴로 해서 각각 링크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곳은 ULLI로 해서 각각 리스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은 마우스 올렸을 때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HTML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 섹션을 구분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섹션은 관심 정보 섹션이고요. 그래서 클래스명을 favorite info라고 제가 따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섹션을 덮는 부분은 회색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섹션에다가 회색 배경을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에 대한 별도의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div로 감싸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h2 요소로 해서 관심 정보 명시를 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각각 좌우측으로 배치되어 있는 영역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div로 각각 2개를 배치시킬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걸 배치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 시니어이라는 텍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가죠. 이미지 들어가고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는 특별히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작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건 이 영역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각 클래스로 표기를 하는 게 좀 더 CSS를 반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div로 감싸고 이 부분 img 요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스에 해당 이미지를 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가정보라는 카테고리,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가을이라는 각각의 텍스트를 삽입을 좀 해줍니다. 2개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좀 다른 요소로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요소로 여기에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주도록 합니다. 요소를 각각 분리시킨 이유는 나중에 CSS에서 제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 div는 오른쪽 부분이죠. 이 2가지 영역도 구분시키기 위해서 너무 div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left, right라는 것으로 각각 위치를 클래스를 주고요. right 부분은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LLI로 표현할 거고요. 이 부분은 탭이라고 하겠습니다. 탭 타입 1이라는 것으로 해서 각각 디자인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앞에 이런 이미지는 before로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img를 넣지 않고. 그러면 각각 텍스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미리 기입을 해놓고 이제 각각 클래스를 주던 NTH를 하던 간에 해가지고 before로 각각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리스트 부분이죠. 그리고 관심 정보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 링크들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할게요. UL 해서 LIA 한 다음에 클래스를 info 리스트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텍스트를 써야 되는데, 이 텍스트를 쓸 때 이 전체가 클릭이 되어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도 클릭되고 저기도 클릭되고 전부 다 클릭되게 만들 텐데, 그러면 A 요소에 전부 다 클릭 가능하도록 배치를 시키게 될 거고요. 이 A 요소 안에서 우리가 뭔가 마련해 볼 수 있겠죠. 각각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 이미지는 배경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따로 요소를 잡지 않을 거고요. 이 두 가지만 분리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스트롱으로 해서 카테고리 분리시키게 될 거고, 그리고 일반 텍스트는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생활정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고, 자, 이렇게 텍스트 하나 넣겠습니다. 그 외 텍스트는 그냥 똑같이 복사붙이기로 해서 그냥 제공을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같은 텍스트로 제가 제어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HTML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이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롤 쭉 내리고 관심 정보라는 영역이죠. 관심 정보 영역에 클래스를 따로 제공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패턴을 한번 봐야 돼요. 공통 디자인에서 클래스 블록, TIT, H2 이렇게 계속 넣었었잖아요. 한번 디자인 결과물 보면 이 부분 그대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거고, 이 탁 올라간 거는 우리가 플롯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잡아 볼게요. 블럭에 현재 보면 마진 영어토에서 패딩까지 넣어져 있지만, 위에 패딩도 100픽셀이지만 100픽셀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디자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여백이 있습니다. 100픽셀 되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개촉 이곳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곳에 다중 클래스를 줘서 블럭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이전 시간에 제가 미리 공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블럭이라는 클래스하고 이 자식의 div가 바로 이렇게 가운데 정리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 자체가 div로 다시 감싸서 클래스 tit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h2 요소 자체가 이 디자인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tp가 없으면, 이걸 설명하는 텍스트가 없으면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위에 이렇게 관심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씨가 중간으로 타고 들어간 이유가 위에 플롯을 줘서 그래요. 그냥 플롯을 해제해 줘야 되는데, 쭉 올려서 이 부분에 클래스 클리어를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다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클리어가 들어가고 이 부분 여백 들어가고 배경색 한번 쭉 채워주면 어느 정도 틀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색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avorite info라는 클래스를 줬고요. 여기에 배경색을 한번 주어보도록 할게요. 배경색이 꽉 차 있는데 배경색이 잘 안 보이시는 걸 대비해서 제가 다른 색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붙어 있는 이유는 위에 공백을 안 줘서 그래요. 여백까지 생각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147픽셀이네요. 그러면 이전에 코딩했던 부분, 이 서비스라는 부분에 밑으로 여백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줘도 상관없겠네요. 147픽셀을 아예 이 서비스라는 영역 자체에다가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도 떨어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이 부분만 이제 코딩에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진한 색으로 두고 나중에 옅은 회색으로 좀 두겠습니다. 디자인 자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가운데 정렬도 이미 되어 있죠. 그럼 편리하게 우리가 가운데 정렬까지 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제 여기 이 왼쪽 레프트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준 곳만 디자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내려와서 레프트에 링크 하나 있는데 링크 하나밖에 없죠. 이 부분도 전부 다 링크가 걸리긴 할 거예요. 클릭이 다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링크 걸어주는데, 얘는 자식의 링크를 잡을 거고 얘는 div의 링크를 잡을 건데, 약간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페이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클래스를 따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바로 자식 선택자로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favorite info의 레프트에 있는 자식의 A를 잡으면 바로 이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버튼을 보고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잴 수 있습니다. 보통 포토샵에 재실 때 이렇게 쭉 이게 막 끌어당기시잖아요. 이게 당기시지 마시고요. 마키툴로 모서리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대각선 모서리에 Shift 누르시고 마키툴 딱 잡으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38465.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넣어둬서 가로 세로를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 배경색을 넣어볼게요. 배경색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더 레디우스는 재는 방법은 Shift 누르시고 마키 툴 상태에서 퍼져 있는 부분, 이 모서리 여기 점점
퍼져 있고 색이 끝나는 부분까지 마련해주면 여기에 대한 가로 사이즈 또는 세로 사이즈가 보더 레디우스 값입니다. 그래서 5픽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레디우스 5픽셀 넣어줍니다. 미리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버튼 자체가. 자, 그러면 텍스트 한번 재볼게요. 우선 줄간격 주면 텍스트가 중앙으로 배치가 돼요. 높이만큼 줄간격 주고 텍스트 크기는 흰색이었죠? 19픽셀입니다. 그리고 볼드한 형태였어요. 폰트 사이즈 19픽셀, 컬러 흰색에다가 폰트 웨이트 볼드 넣어주면 됩니다. 줄간격 높이만큼 주게 되면 텍스트가 중앙 배치가 돼요. 이렇게 X축 중앙 배치하려면 텍스트 라인 센터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픽이라는 단어만 다른 색으로 주면 돼요. 우선 색상부터 재겠습니다. 이 색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 픽이라는 곳에 다른 요소로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배치되면서 덮을 수 있는 건 인라인 요소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인라인 요소를 배치했고요. 여기에 스팬 요소에 컬러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복사해 놓은 컬러를 가지고 복사 붙이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겠죠. 자, 다음에 왼쪽 부분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현재 뜨지 않았는데 이미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JPG였네요.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데 이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이미지를 올릴 때 마구 자기 마음대로 크기를 올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제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 버튼만큼 가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좀 보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프트 크기 자체를 이 가로 사이즈만큼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가로 사이즈만 주면 아까 이미지도 꽉 차게 해줄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블럭은 가로가 100%잖아요. 그럼 부모의 크기만큼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굳이 가로 사이즈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미지 부분 하면 되는데 DIV라고 돼 있죠? 여기에다가 클래스 살짝 넣겠습니다. 썸네일이라는 썸을 넣게 되고 레프트에 썸네일의 이미지는 가로 사이즈가 100%가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하면 이 384만큼의 크기가 정확하게 배치가 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정리를 하면 30픽셀입니다. 그러면 이 썸네일이라는 부분에다가 위로 여백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버튼과 떨어지게 될 거고요. 다른 부분 제어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레프트 라이트이기 때문에 플롯 레프트 라이트로 한번 넣어주고 배치를 좀 시작해 볼게요. 플롯 레프트 해주고요. 그리고 클래스 라이트는 플롯 라이트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치될 거고 그림자가 갑자기 없어졌죠? 플롯 준 부분은 높이가 사라진다. 플롯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가 사라진 거예요.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클래스 클리어를 줍니다. 클래스 클리어는 제가 default.css에 따로 정의해 놓은 파일이거든요. 제가 따로 안내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여가 정보 제목 이렇게 쭉 나왔죠? 이 부분 좀 코딩을 해볼게요. 텍스트 카테고리는 대부분 한 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줄 간격을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여백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P 요소로 했거든요. P 요소는 블럭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여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33에 22예요. 우선 여백부터 접을까요? 레프트 썸에 P 요소에 P 요소가 있죠. 패딩을 33에 22만 주면 될 것 같죠. 폰트 사이즈가 존재하게 될 거고요. 좀 텍스트 키워주겠습니다. 폰트 사이즈에다가 컬러 주면 되겠죠. 줄간격 초기화 시켜준다고 했죠. 텍스트 크기 이만큼 주게 되고요. 15픽셀 그리고 스포이드 찍어서 색상 넣어줍니다. 15픽셀이라고 했죠.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선 있죠. 이 선은 현재 패딩을 P 요소에 이만큼 다 포함했기 때문에 요소에 패딩을 주면 높이가 같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렐러티브 주고 앱솔루트로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 선 자체를. 그러면 P가 렐러티브가 되고 P의 비포든 애프터든 이 선의 형태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36이 1이거든요.
우선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36의 1에 배경색은 이 색은 똑같겠죠. 글씨색과 요걸 가지고 P가 애프터에 컨텐트를 하게 되면 인라인 요소가 가상의 마지막 P의 마지막 자식으로 인라인 요소가 생성이 되고요. P를 기준으로 앱솔루트를 띄워주게 될 겁니다. 애프터가 앱솔루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프트 버텀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1픽셀 가서 좀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36픽셀에 높이 1픽셀에 가드나라 선이 존재하는 거고요. 색상은 이 색상으로 글씨 색상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미리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 되죠.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밑에 선이 들어가고 P 요소 기준으로 바닥에 붙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인데 제가 스팬으로 했죠. 스팬도 마찬가지로 줄간격 초기화 시켜주고요. 이 여백 같은 경우에는 스팬은 위로 여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P의 마진으로 넣게 될 겁니다. P의 마진으로 20픽셀 우선 넣어 보도록 하죠. 그냥 글씨가 좀 떨어질 거예요. 20픽셀 넣어줍니다. 자, 밑에 이렇게 떨어졌죠? 글씨 크기 19픽셀 넣어주고요. 글씨 색깔은 333 굵은 글씨죠. 스팬에 폰트 사이즈 19픽셀 컬러는 333에 폰트 웨이트 볼드에서 굵은 글씨까지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네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밑에 너무 붙어있죠? 이 부분까지 좀 볼까요? 떨어뜨리게 하려면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수치를 재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곳까지 들어갑니다. 100픽셀이네요. 그러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여백을 밑으로 100픽셀 넣어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오른쪽 부분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럼 탭 메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 우선 라이트에 가로 사이즈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가로 사이즈는 마키 툴 살짝 그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마키 툴 쉬프트 눌러서 추가해 준 다음에 각각 왼쪽, 오른쪽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부분의 인포란에 따로 나옵니다. 수치가 792, 21 792만 보면 되죠. 라이트는 가로 사이즈가 792 픽셀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배치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플렉스를 써볼까요? 탭 메뉴를 클래스 탭 메뉴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1로 나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li를 플렉스 1로 해서 n분의 1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 요소가 중간중간 클릭이 돼야 돼요. 현재 클릭이 안 되죠? 마우스로 올리게 되면 글씨에서만 마우스가 올리고 그 외에는 마우스가 올려지지 않고 클릭도 안 돼요. 그럼 A 요소가 작다는 얘기니까 A 요소를 키우겠습니다. li 안에 있는 A 요소는 디스플레이 블럭 해서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글씨 한번 크기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높이만큼 17픽셀 색상은 가장 진한 색상 333 A는 폰트 사이즈 17픽셀에 컬러는 33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죠. 텍스처 라인 센터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배경색이 전부 다 흰색이죠. 흰색 한번 주고 그리고 줄간격을 주게 되면 텍스트가 Y축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62픽셀 그럼 A에다가 줄간격 62픽셀 주고요. 배경색도 흰색으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모서리가 둥근 형태예요. 현재 모서리가 둥글죠. 그리고 선도 배치되어 있죠. 전체 선을 주겠습니다. 전체 선이라는 것은 이걸 선 줄 때도 각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li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a 해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전체 ul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ul 해줄 겁니다. 각각 전부 다 ul 해줄 거고 이 중간 선들은 a나 li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전체 선을 준다 생각하고 모서리 보더 레디우스 부분은 마키 툴 Shift 누르고 정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번지는 부분까지 가게 되면 현재 5픽셀이거든요. 5픽셀에 이 색상으로 선을 주어 보도록 할게요. 자, UL에 바로 이 부분이죠. 보더 1픽셀 이 색상이 들어가고 보더 레디우스는 5픽셀이 들어갑니다. 한번 미리 볼까요? 이렇게 선이 들어가는데 확대하면 선이 들어가죠. 더 확대해 보면 이쪽에 흰색이 삐져나와 있어요. 삐져나오는 부분은 A 요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A 요소에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줘야 됩니다. 레디우스 주는데 우리가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디자인을 보면 맨 처음에 있는 A 요소가 삐져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A 요소는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보충을 해줘야겠죠. 퍼스트 차일드에 있는 A 요소만 보더 레디우스 11시 방향, 7시 방향만 레디우스가 있는 거죠. 11시, 7시만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LI에 있는 A 요소는 1시 쪽 모서리 그리고 5시 쪽 모서리만 주면 되는 거죠. 자, 미리 볼까요? 자, 확대를 쭉 해보면 레디우스가 잘 들어갔죠. 튀어나오지 않고 잘 배치가 되었습니다. 중간에는 넣을 필요가 없죠. 자, 다음에 중간선 한번 넣어 볼게요. 중간선은 가운데 있는 중간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퍼스트 차일드 제외한 나머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형제 선택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 선택자에 있는 보더 레디우스 보더를 주게 되면 이게 선이 깔끔하게 첫 번째 빼놓고 중간에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우스로 올리면 배경색이 바뀌죠. 배경색은 이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A의 배경색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A에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색이 바뀐다 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배경색이 바뀌게 되죠. 자,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앞에 각각 다른 아이콘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 아이콘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NTH로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TH 첫 번째 있는 A의 비포에다가 우리가 배경을 넣을 거예요. 배경을 백그라운드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백그라운드 넣게 되면 가로세로 넣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 URL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URL 넣게 되면 HTML에 ing 넣는 것과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번 제가 준비된 이미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폴더에 있는 이미지스에 있는 탭 1점 아이콘 png 이렇게 넣어 볼게요.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죠. 삐뚤어진 부분은 버티컬 라인으로 맞춰줘 보고요. 자, 가운데로 안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틀어졌죠? 그러면 버티컬로 픽셀로 넣어줍니다. 자, 그럼 조금 달라지는데 뭔가 이상해졌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찍어서요. 비포를 잡고 이 부분을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버티컬 라인으로 안 할게요. 버티컬 라인 지우고요. 이제 포지션 릴러티브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탑 값을 1픽셀. 자, 이럴 때는 또 괜찮죠. 그럼 이럴 때는 렐러티브로 해야 됩니다. 렐러티브로 해서 조절을 해서 8픽셀 떨어졌네요. 이 세로 틀어지는 부분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버티컬 라인 픽셀 또는 포지션 렐러티브 탑의 픽셀 또는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로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좀 떨어져 있겠죠. 이미지가 이 부분이 이미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픽셀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미지와 떨어져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진을 라이트로 10픽셀 떨어지게 만듭니다. 미리 볼까요? 자, 이렇게 말이죠. 이제 각각 이미지만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뭔가 배치가 한번 쭉 넣어보고 제가 정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이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미지에 각각 파일명이 다르죠. 2, 3, 4, 5 이렇게 미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넣어졌는데 공통된 게 너무 많죠. 뭔가 뒤에 계속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처리를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모든 LI의 A의 비포는
똑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포지션과 마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고, 틀린 부분은 배경 URL만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면 좀 더 코드가 깔끔한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결과는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이 색상도 바뀌네요. 이 색상은 이 컬러로 복사하셔서 호버했을 때니까 배경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컬러도 바뀌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안에 있는 색상까지 같이 바뀌게 만들어주고, 이제 밑에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UL, LRE로 되어 있죠? UL에다가 위로 파란색 선 넣을 거예요. 그리고 UL과 UL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진으로 주겠습니다. 30픽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인포리스트라는 부분이에요. 인포리스트는 마진 30픽셀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더가 위로 2픽셀이에요. 2픽셀인지 어떻게 하냐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재보지 않더라도 1픽셀과 2픽셀은 구분할 수 있거든요. 2픽셀이 맞고요. 그리고 배경색, 선색이죠. 선색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클릭 가능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선이 있고 밑에 선도 다 있어요. 보면 밑에 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윗선이 없죠. 그러면 LI의 밑으로 선으로 이 회색 선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포리스트 LI의 밑에 선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전부 다 배경 흰색이 다 들어가고요. 이렇게 다 주었죠. 그리고 전부 다 링크가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요소를 블록 요소,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로 바꿔주고, 여기 전부 다 클릭 가능하게 다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에 전부 다 한 줄 텍스트이기 때문에 줄간격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줄간격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줄간격을 주면 텍스트가 Y축으로 세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82픽셀, 줄간격 82픽셀로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배치가 되고, 이제 텍스트만 좀 조절해주면 되겠죠? 앞에 스트롱이죠? 스트롱인데 지금 보시면 텍스트는 좌측 정렬인데 여기는 계속 고정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스트롱의 가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130픽셀이거든요. 그러면 A 안에 있는 스트롱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로 사이즈가 들어가고 옆으로 배치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130픽셀을 넣어주고요. 옆으로 다 배치가 되고, 텍스트가 옆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들어주면 되죠. 30픽셀 떨어져 있고요. 글씨 크기는 30, 15 이 색상, 30, 15 이 색상. 그러면 30 폰트 사이즈 15에 컬러를 배치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죠. 굵은 글씨인지 체크해보면 굵은 글씨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왼쪽 배치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른쪽 텍스트 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크기가 이 정도 19픽셀에 컬러는 가장 진한 색상 333, 폰트 사이즈 19픽셀에 컬러는 333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Z는 삭제 해주고 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텍스트를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이 화살표 부분 있잖아요. 이 화살표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여기 잘랐고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는 배경 이미지가 아니라 비포 애프터로 그려줘야 돼요. 비포 또는 애프터. A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A가 포지션 렐러티브가 되고요. 그리고 A의 뒤에 쓰니까 애프터라고 하겠습니다. 컨텐트의 포지션 앱솔루트의 라이트 탑 50% 중앙에 배치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만 중앙이기 때문에 Y축으로만 줍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줬고 가로 세로 주고 보더 레디우스 100%를 해야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선이 있었기 때문에 선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배경도 들어갔었죠. 백그라운드 URL 이전 폴더에 이미지스의 파일명은 아직 모르고요.
no repeat 해서 넣어주고 센터라고 하게 되면 배경은 XY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제외한 나머지 가로 세로 사이즈만 알면 되고 26픽셀 가로 세로 선 색상은 DDD 26에 이곳은 TDD 넣어주게 되고요. 이미지는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미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라이트 0이기 때문에 저기 붙어버린 거고요. 라이트 0이 아니라 수치를 재야죠. 오른쪽으로부터 30픽셀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라이트 30픽셀 A의 기준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배경색을 좀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배경색은 F9가 되네요. 그러면 전체 배경색은 CCC가 아니라 F9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이런 식으로 좀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정보 영역 한번 해보았는데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한 느낌이 좀 있네요. 여기에서 좀 새롭게 좀 들어온 거기보다 좀 이 영역을 만들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비포나 애프터를 좀 자주 사용했습니다. 위에 탭 메뉴 같은 경우 아이콘을 배치했을 때 왜 A에 배경을 넣지 않았는지,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이고 이미지도 좌측에 같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중앙 배치되어야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현재 탭 메뉴가. 그러기 위해서는 IMG 요소를 넣으면 가장 편하겠지만 아이콘 같은 경우는 IMG 요소를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포로 넣고 하기 때문에 텍스트 이전에 배치를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포에서도 컨텐트 안에도 URL로 해서 이미지 삽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리스트, 생활정보 리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측의 화살표 그 부분도 동그라미와 화살표 자체를 이미지로 자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이미지를 최소화하자는 좀 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조차 애프터로 그려버리고 그 애프터 안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관심정보 영역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은행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